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감독님과 배우분들 여기 참석해 주신 기자님께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홈리스를 쓰고 연출한 임승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홈리스에서 고은 역을 맡은 박정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홈리스에서 한결을 연기한 전봉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QR 코드로 들어가서 채팅방으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도자료 앞에도 QR 코드 있거든요. 혹시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은 손 들어주신 저희도 스태프이 들어가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승현 감독님께 이제 홈리스 영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화가 이제 청년 빈곤 문제뿐만 아니라 노인 고독사라던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담고 있는데 그 장편 데뷔작으로 이런 소재를 택한 이유와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됐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 영화의 출발은 제 안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집이 좀 가세가 좀 기울었을 때 그때 찜질방에서 좀 경험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그 기억을 가지고 한결과 고은이 찜질방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물로 그렸고요. 그리고 같이 공동 각본을 쓴 김승현 작가의 이모 할머니 분께서 그 이제 독거노인이신데 뭔가 큰 사고를 당하신 적이 있어요. 그 영화에 나오는 예분처럼. 그래서 그때 그 경험을 섞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 배우님들께 여쭤볼게요. 그 감독님께 이제 시나리오를 전달받고 읽으시고 좀 역할이 나이대는 비슷하지만 굉장히 쉽지 않은 역할이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제 시나리오 보면서 인물들을 이해하고 준비를 하셨는지 전봉석 배우님을 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시나리오를 저는 마지막 오디션 때 처음 봤는데 완성된 배우는 주변에 저희가 영화가 다루고 있는 소재가 되게 어두운 소재인데 저는 사실 어디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 주변에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가정이 있거나 아이가 있는 친구들을 많이 관찰했고 다큐멘터리 이런 것도 많이 찾아봤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시나리오는 오디션장에서 처음 봤고 굉장히 흥미로움 있고 고은이 대본에 나와 있지 않은 고은이의 행간을 찾아내는 재미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오디션장에서부터 고은이의 역할이 탐이 났던 것 같고 이 영화를 준비를 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은 관객들이 그들을 응원할 수는 없더라도 비난을 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내가 고은이라면 어땠을까,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문득 좀 생각을 바꿔서 내가 우림이고 우리 부모님이 고은과 한결이라면 이렇게 생각을 바꿔서 해봤는데 그때 처음으로 고은이의 감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을 많이 생각을 하면서 고은이를 준비했습니다. 네, 배우님들께 한 가지 질문 더 드릴게요. 그 이제 인물들을 연기하면서 좀 외적인 부분으로도 많이 노력을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영화에 보면 진짜 땀방울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사실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 외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준비를 좀 하셨는지 또 얘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정현 배우님부터 할까요? 외적인 부분이요? 네, 뭐 외모적으로 좀 캐릭터를 좀 준비하셨던 거? 일단 선크림밖에 안 발랐어요. 얼굴을 좀 더 고은이가 화장을 하고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외적인 부분에선 최대한 빼려고 했던 것 같고 너무 더웠거든요. 죄송해요. 봉석 배우님 먼저 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선크림도 안 발랐고요. 네, 저는 오디션 1차 때부터 저도 정현 배우와 마찬가지로 욕심이 너무 나서 전 그때부터 한 3개월 로션도 하나도 안 바르고 좀 약간 몸도 많이 태우고 살도 많이 감량하고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혹시 감독님께서 배우분들께 약간 뭐 이런 걸 좀 준비해달라고 하셨던 것도 있나요?
일단은 봉석 배우님 같은 경우는 지금과 비슷한 헤어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배달부 그리고 뭔가 좀 생활고를 겪는 인물과는 좀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헤어 정리를 좀 부탁을 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정연 배우님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도 되게 어리시긴 했는데 머리를 좀 더 짧게 자르면은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렸고 그걸 좀 잘 수긍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뭐 살갗을 태우고 이런 건 제가 요구하진 않았지만 봉석 배우가 혼자 준비하면서 뭔가 그렇게 좀 몰입을 해줬었던 것 같고, 정연 배우님 같은 경우도 사실 여배우분이 이제 뭔가 영화에 나올 때 뭔가 메이크업 없이 나오는 게 좀 부담되실 수 있는데 제 무리한 요구를 좀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질문 들어온 거 드릴게요. 그 감독님께서 사회 문제를 다루는 극명하인 만큼 재연에 좀 고민하셨던 부분들도 많으실 거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극본 쓰시면서 뭐 참고하신 사건이나 자료가 있는지, 혹은 이제 이런 문제들을 다룰 때 좀 유의하면서 하셨던 부분이 있으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어떤 특정 사건을 작가랑 같이 이야기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오히려 뭔가 그 홈리스들의 뭔가 그 기사나 혹은 이제 그 서울역 인근에 있는 그 지역에 이제 쪽방촌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답사를 가서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좀 많이 참고하고 관찰했습니다. 그 감독님께서 평소에 공포나 스릴러 장르 같은 이제 장르 영화들을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영화에도 이제 그런 요소들이 많이 녹아 있잖아요. 왜 이런 장르를 좀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좋아하는 감독이나 뭐 아니면 영화가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많은 영화 장르 중에서 공포 장르에 뭔가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 일상생활에서 사실 뭐 이렇게 크게 와닿게 받는 감정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 공포감이라는 게. 그래서 영화 속에서 보여질 때 어떤 쾌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생각나는 감독님은 아리에스터 감독의 뭔가 유전이라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배우님들께 서로의 호흡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 두 분 다 처음으로 장편 주연으로 데뷔를 하셨잖아요. 같이 연기하신 소감, 그리고 서로의 배우의 장점을 한 가지씩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시간이 필요하시면. 네, 저는 우선 제 또래 이성 배우와의 그 호흡을 나눠본 경험이 많지는 않은데, 정연 배우는 그 중에서도 호흡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예를 들면 빠르게 몰입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에서 좀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사실 낯을 너무 많이 가리는데 친해지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장 같은 경우 현장에서는 이제 항상 물어봐 주셨어요. 뭔가 슛이 들어가기 전에 나는 이렇게 할 건데 넌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어떻게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어느 정도 맞춰주시고, 이런 식으로 서로 대화를 많이 해서 좀 연기를 할 때 편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도 두 배우의 장점이나 아니면 현장에서 봤을 때 이런 면에 좀 놀랍다는 것이 있을까요? 일단은 전봉석 배우 같은 경우는 눈이 일단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눈이 되게 선하고 소처럼 되게 선한 눈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목소리가 저는 좀 특이하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 뭔가 이제 오디션에서 처음 봤을 때는 이 배우를 한결로 붙일 수 있을까라는 사실 걱정과 우려가 많아서 좀 이렇게 좀 미뤄뒀던 부분도 있었는데, 계속 목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봉석 배우를 최종 캐스팅을 하게 됐던 힘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박정현 배우님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봤던 단편 영화 안에서 굉장히 단단한 연기를 묵묵하게 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역시 저희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훌륭하게 단단하고 뭔가 강한 이미지를 잘 표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봉석 배우님이 이야기해 주셨듯이 현장에서 집중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연기를 뭔가 디렉팅을 드렸을 때 순간 몰입을 굉장히 잘해 주셔서 그 부분도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들어온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화에서 보면 한결이랑 고은이 만나는 과정이라던가 뭔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지 못하는 배경, 뭐 주변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세히 나오지는 않는데 그렇게 약간 생략하셨던 부분 이유가 있으신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모든 거를 보여주고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제 관객분들이나 혹은 봐주시는 모든 분들이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주거빈곤이나 청년 문제는 사실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이야기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화려하지 않은 이 인물들이 어떠한 그 극적인 사건 안에서 사건이 벌어지면은 충분히 관객분들은 뭐 전사나 이런 거 없이 잘 빠져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마 관련해서 또 질문 추가로 주셨던 것 같은데 그 고은이 이제 영화 속에서 벽지를 바꾸려고 하고 실제로 그 바꾸게 되는데 이 부분에 어떤 의미를 조금 더 실으신 건지 궁금하다는 질문 주셨거든요. 또 영화 속에 사실은 되게 다양한 장치들이 나오잖아요. 뭐 김치라던가 이런 것들. 그 부분에서 감독님의 의도를 조금만 설명을 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뭔가 이 집을, 그러니까 집이라는 공간 자체가 가장 크게 변화할 수 있는 요소가 사실 저는 벽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벽지의 뭐 패턴이든 혹은 색깔이 바뀌어도 그 집의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고은이가 벽지를 뜯는 그 순간이 내가 이 집을 갖겠다라는 결심을 한 순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벽지를 뜯는 걸로 어떤 그 중요한 행동을 한다라고 저희가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김치 같은 경우도 많은 여러 집을 갔을 때 뭐 다양한 뭐 친구 집이든 혹은 뭐 할머니 집이든 뭐 집을 가면은 그 김치는 고유의 맛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할머니를 떠올릴 수 있는 어떠한 뭔가 오브제가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했을 때 가장 한국인이 가장 알 수 있는 뭔가 직관적인 김치 맛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 드릴게요. 그 영화에서 두 주인공이 머피의 법칙처럼 불행을 연속해서 겪는 과정이 약간은 인위적으로 느껴지기도 했는데 그 공경에 처한 상황을 만들면서 또 사실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독님께서 좀 그런 장치들을 좀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그리고 또 추가로 아기 배우 디렉션은 어떻게 하셨는지 여름에 이제 또 촬영하시느라 더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이 아기 배우 디렉션을 하면서 좀 기억에 남는 촬영에 어려움이 있으셨다면 말씀해달라는 질문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은 박정현 배우님이 이제 아이랑 촬영을 했으니까 같이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 하나만. 그 이런 머피의 법칙처럼 계속해서 불행을 연속해서 겪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혹시 인위적으로 비춰지지 않게 좀 조심을 하셨던 부분이 있으신지 뭐 사실감을 더하기 위해서.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인물들이 어떤 불행이 계속 연속으로 일어나는 그게 좀 인위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저도 글을 쓰면서 저희 공동작가 김수현 작가랑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 인물들을 이렇게 뭔가 압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었고 그리고 저도 살아가면서 뭔가 불행한 일은 한 번에 닥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문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아기 배우 예. 디렉션 관련해서 감독님이 혹시 뭐좀 제가 먼저 네. 이야기할까요? 네. 일단은 그 신현서 배우 같은 경우가 좀 독특했었는데 왜 독특했었냐면은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제가 그 이제 우림 역할 같은 경우는 혼자 오디션을 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픽스를 했었는데 정현 배우와 이제 봉석 배우를 붙여놓으니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적응을 처음에 캐스팅했던 친구가 적응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이제 다시 이제 오디션을 봤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신현서 배우를 만났는데 신현서 배우 그 아기가 유일하게 자기가 먹던 간식을 이렇게 건네더라고요. 저한테 제 얼굴을 보고 사실 이렇게 뭔가를 주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아기 입장에서는 환하게 웃어주면서 뭔가 그렇게 자기가 먹던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준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간식을 줬을 때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았고 이 친구라면은 뭔가 낯 안 가리고 이들과 같이 연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같이 셋이 이제 서 있는 장면을 이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나 가족 같아서 이 아이라면은 우리미가 되어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문제 없이 제가 이제 원하는 거를 다
해줬던 것 같아요. 물론 친구가 말을 알아들었는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예, 적재적소에 웃어주고 예, 잠을 자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서가 낯을 안 가려서 연기를 할 땐 좀 편했던 지점들이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아이를 안고 연기를 하다 보면 제 호흡을 현서가 가장 먼저 읽더라고요. 좀 제가 조금 거친 호흡만 쉬어도 겁을 먹어서 그런지 울거나 짜증을 내거나 그랬던 적이 몇 번 있어요. 근데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고은의 감정이 조금 격해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혹시나 겁을 먹거나 조금 트라우마가 생기진 않을까 많이 걱정을 하고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두 배우님께서 또 이제 영화 속에서 사실 두 분의 연기가 굉장히 좋다는 평이 많거든요. 각자 완성된 영화를 보고 서로가 이 장면은 정말 연기 잘했다 이렇게 좀 서로의 명장면을 뽑아준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완성된 영화를 보고 나서 가장 감독님께 먼저 했던 말이 고은이는 모르는 한결의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이런 상황이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중에서 저는 한결이의 오토바이가 사라지고 막 찾으러 돌아다니면서 막 거리를 배회할 때 그때 같이 막 좀 숨이 막히고 답답하고 그래서 전 그 장면을 통틀어서 좋아합니다. 네, 저는 제가 영화에서 좋아하는 장면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영화 후반부에 그 예분의 집에 다시 들어왔을 때 고은이가 짐을 베고 있어요. 그 할머니 짐을 치우면서 이제 과격한 몸싸움을 하는데 그때 저는 고은이의 그 연기를 가장 좋게 본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께 마지막으로 들어온 질문 있어서 드리고 그 영화에서 결말부에 이제 닥친 문제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는 약간의 열린 결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독님께서는 그 결말에 대해서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는지 관객들에게 아니면 약간의 의도를 또 설명해 주신다면? 이들이 뭔가 범죄를 저지른 거는 사실 맞기 때문에 뭐 그 후반부를 뭐 제가 매듭을 지어주는 거는 뭐 불필요하다고 저는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끝까지 들키지 않더라도 평생 이 짐을 안고 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범죄 사실이 드러나서 뭐 경찰 잡혀가도 뭐 그건 또 그거에 대한 뭐 벌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들의 어쨌든 마지막 그 어떠한 그 뭐라 해야 될까요? 마지막 그 상황은 어쨌든 행복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늦게 홈리스 그 개봉하는 감회와 함께 이제 개봉 앞둔 소감이나 뭐 인사랑 함께 잘 부탁드린다는 메시지까지 같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 배우님. 네, 저희 영화가 찍은 지 3년이 지났는데요. 그 사이에 정말 다들 많은 일이 있었고 저는 이 배려해주신 덕분에 군대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게 개봉하는데 많은 관객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두 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에 드리고 싶고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3년 전에 찍은 영화들도 가끔 영화를 보면 어떻게 촬영을 했고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좀 행복하게 찍었던 작품이 개봉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오늘 굳은 날씨에도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봉석 배우가 이야기했듯이 전봉석 배우는 이필이었었고 그리고 박정현 배우는 이제 막 대학생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고 그리고 현서는 아장아장 기어다녔던 시기였어요. 근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배우님들이 잘 기다려 주셔서 이 멋지고 아름다운 배우분들을 관객분들께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태풍이 오고 있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희 영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자리 정리하는 동안 배우분들 감독님은 잠시 퇴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준비하고 바로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바로 준비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전보숙 배우님 입장해 주세요. 네, 여기 가운데 서주세요. 네, 저희 중앙 보면서 편안하게 자세 한번 취해주시고, 네, 손도 한번 흔들어 주시고, 네. 네, 하트도 한번 해주시고요. 네, 집 모양 혼자 있으니까 집 모양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쪽도요. 이쪽도 한번. 하트. 하트, 네, 하트. 집 모양도 해주시고, 네, 파이팅도 해주시고, 인사도 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박정현 배우님 다음으로 보실게요. 박정현 입장해 주세요. 네, 가운데 중간 봐주시고, 네, 하트도 한번 부탁드리고, 네. 그리고 파이팅 포즈. 네, 집 모양 포즈도 한번 해볼게요. 네. 위에도 보시고 위에도 한번. 한번 봐주시고, 네, 시선 살짝 위에 동영상 카메라 봐주시고, 네, 여기 가운데 주세요. 하트 한번. 하트, 네, 집 모양, 네, 네, 인사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임승현 감독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승현 감독님은 저희 영화 찍으시고 다음 작품 이미 이제 부산에 초청되셔서 이번 부산에 공개되거든요. 네, 전도 유망한 감독님, 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한번 해주시고 손 흔드는, 네, 가운데 봐주시고 손 흔들어 주시고, 네, 감사하신 하트도 한번, 네, 네, 얼굴도 한번 웃어주시고요. 네, 여기도 한번 봐주시고. 네, 위에도 한번 보시고, 네, 자연스럽게 손 흔들어 주세요. 친구랑 한번. 네, 집 모양도 한번 하겠습니다. 네, 되셨습니다. 잠시 퇴장해 주시고 배우분 두 분 모실게요. 네, 영화에서 부부로 나오시니까 예, 더 다정한 호흡 부탁드리며 예, 두 분이 같이 예, 먼저 팔짱 한번 끼고 예, 사진 찍을까요? 네. 그리고 중간으로 플래시 쪽 한번 봐주시고, 네, 같이 손도 흔들어 주시고, 네. 두 분이 하트 한번 해볼까요? 같이 만들어서. 네, 그렇죠. 이렇게 위쪽도 한번 쳐다봐 주세요. 네, 두 분의 집 모양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네, 엠리스 네, 잘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화이팅 포즈 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네, 감독님 모시고 세 분 마지막 단체 촬영하겠습니다. 네, 세 분이 오늘
오늘 올 블랙으로 의상 맞추셨거든요. 네, 예쁘게 담아주시기 바라며 세 분이서 또 팔짱 네, 한번 껴볼까요? 하고 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세 분이 인사해 주시고 손 흔들어서 오, 하트도 한번 할까요? 네.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홈리스 화이팅 한번 외치면서 화이팅! 얼굴 그림자져서 좀 아래로 좀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카메라 보시고 네, 화이팅 한번 하시고 다시 한번 네, 진 모양도 진 모양. 셋이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위쪽 카메라도 한번 보시고 아래쪽 카메라도 한번 보시고 네, 됐을까요? 네,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